내 인생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혹시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해야 할 대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 속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진정한 치유가 현실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내면의 어머니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애써 외면해온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어머니 원형이 우리의 정서 발달과 자아상,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에 미치는 깊고도 강력한 영향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통찰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여정은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내면의 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진정한 치유는 언제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치유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칼 융은 어머니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통해 우리가 어린 시절 어머니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깊은 무의식적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이 패턴들은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며 우리의 반응과 기대, 그리고 감정적인 행동 방식을 조종합니다. 어머니 콤플렉스는 단순히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내면에 남긴 정신적 각인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 세계에 계속해서 머물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각인은 종종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감정적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유독 타인의 비판에 쉽게 무너지거나 의심 없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경계가 안전함이 무엇인지를 처음 배우던 아주 어린 시절에 쓰여진 내면의 대본이 만들어내는 증상들입니다. 설령 어머니가 물리적으로 항상 곁에 있었다고 해도 그녀가 남긴 감정적 울림은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은 조건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녀 자신이 너무나 힘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의 감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상처를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보를 형성합니다. 당신은 지금 현실의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려움과 습관 속에 여전히 속삭이고 있는 물려받은 목소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방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인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거대한 정신적 기계, 즉 원형 그 자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융심리학에서 원형이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험과 감정의 근본적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원형은 그중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원형 중 하나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어머니 원형은 양육, 안전, 그리고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원형이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왜곡될 때 그것은 통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끝없는 의존성이라는 감옥이 되어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 내면의 이 어머니는 항상 자비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혹독하고
비판적이며 가차 없습니다. 그녀는 사랑받으려면 완벽해야 해 라고 말하고 인정받으려면 너 자신을 희생해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필요는 너무 과하고 당신의 경계는 이기적이며 당신의 야망은 위험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목소리가 비록 실제 어머니의 말투나 단어를 빌려올지라도 그것은 이제 당신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이 원형을 성인이 된 후의 인간관계, 특히 연인관계에 그대로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나를 구원해주기를, 나의 부모가 되어주기를, 그들이 만들지도 않은 상처를 치유해주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보이지 않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또다시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를 버린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욕구를 그들에게 투사하고 있는 원형 그 자체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이 원형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과 나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내면화된 어머니상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화에 지배당하는 삶을 멈추고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의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노력하는 순간에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조용히 뒤에서 끌어당깁니다. 독일의 저명한 심리치료사 버트 헬링거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충성심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심리적 족쇄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겪었던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치유되는 것이 마치 부모를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지는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어머니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기 위해 그 짐의 일부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선택한 적도 없는 조용한 맹세가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엄마, 어머니의 한평생,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감을 안겨주며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고 나 혼자 행복해지는 것을 일종의 불효나 배신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충성심은 자기 파괴라는 형태로 현실에 나타납니다. 성공이 코앞에 있을 때 어이없는 실수로 모든 것을 망치고 관계가 안정되고 행복해지려 할 때 갑자기 상대를 밀어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며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감정적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 곧 그녀의 사랑을 잃거나 심지어 그녀 자체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배웠던 한 어린 아이의 메아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느끼기 위해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패턴을 그대로 모방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셨다면 나 역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을 자초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억압당했다면 나 역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 무의식적인 거울 효과는 마치 어머니와의 끈끈한 유대감처럼 느껴지지만 진실은 감정적 정체일 뿐입니다. 그녀의 고통은 내가 복제해야 할 유산이 아니며 나의 삶은 그녀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한 속편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치유는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렬입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삶에 머무는 방식이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 더 높이 날아오르는 방식으로 어머니를 존경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어머니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패턴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단계는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양육하는 것, 즉 자기 재양육입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꾸준히 받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보살핌,
지침, 그리고 따뜻한 공감을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 아이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어머니가 이제 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들어주기입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나타날 때 애써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감당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라며 스스로를 벌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라면 이 순간 나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이러한 형태의 내면적 양육은 결코 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과거의 역학관계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순간을, 내면의 비판가가 기세를 올리는 순간을, 혹은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양육자이자 동시에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온전히 인정해주되 동시에 진실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이끌어야 합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수치심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죄책감 없이 휴식을 허락하고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나의 성취를 축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가치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이 내면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의 건강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공간으로부터 당신은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 원형을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동등한 존재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패턴을 깨뜨린다는 것은 과거를 지워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평생 원했던 사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한 어머니의 존재를 결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버전의 자신과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다른 누군가가 변해야만 한다는 낡은 신화를 놓아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당신을 위해 쓰여진 규칙 아래에서 사는 것을 멈추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더 이상 나의 집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내라고 말하는 작은 순간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질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는 순간, 나의 공간을 차지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순간들을 포착하세요. 이것들이 바로 진입점입니다. 이것들은 내면의 어머니 목소리가 남긴 메아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질문을 던지세요. 누가 나에게 이것을 가르쳤는가? 그리고 나는 이것을 계속 짊어지고 싶은가?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정서적 어른으로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습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상처가 아닌 당신의 가치가 삶의 방향을 이끌도록 할 때 말입니다. 스스로가 익숙한 패턴에 빠져드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그리고 다시 선택하세요.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패턴을 끝내는 모습입니다. 단 한 번의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혁명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통을 멈추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락이 필요 없는 기쁨,
증명이 필요 없는 자기가치, 나의 존엄성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에 대한 충성을 멈출 때 당신이 되찾게 되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어른다운 목소리가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명료함이 물려받은 수치심보다 더 큰 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당신의 경계선이 벽이 아니라 아늑한 집이 되어 당신을 지켜주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힘의 존재.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마침내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서 오는 바로 그 힘 말입니다. 치유를 위해 어머니와의 연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세계 안에서 그녀가 차지하는 자리를 재정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녀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당신 자신을 위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의식적으로 통합하면 할수록 외부에서 그녀를 필요로 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의존 없이, 원망 없이, 왜곡 없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저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장입니다. 당신이 다시 펜을 쥐는 순간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것, 내 인생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혹시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해야 할 대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 속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진정한 치유가 현실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내면의 어머니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애써 외면해온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어머니 원형이 우리의 정서 발달과 자아상,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에 미치는 깊고도 강력한 영향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통찰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여정은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내면의 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진정한 치유는 언제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치유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칼 융은 어머니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통해 우리가 어린 시절 어머니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깊은 무의식적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이 패턴들은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며 우리의 반응과 기대, 그리고 감정적인 행동 방식을 조종합니다. 어머니 콤플렉스는 단순히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내면에 남긴 정신적 각인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 세계에 계속해서 머물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각인은 종종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감정적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유독 타인의 비판에 쉽게 무너지거나 의심 없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경계가 안전함이 무엇인지를 처음 배우던 아주 어린 시절에 쓰여진 내면의 대본이 만들어내는 증상들입니다. 설령 어머니가 물리적으로 항상 곁에 있었다고 해도 그녀가 남긴 감정적 울림은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은 조건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녀 자신이 너무나 힘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의 감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상처를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보를 형성합니다. 당신은 지금 현실의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려움과 습관 속에 여전히 속삭이고 있는 물려받은 목소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방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인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거대한 정신적 기계, 즉 원형 그 자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융심리학에서 원형이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험과 감정의 근본적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원형은 그중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원형 중 하나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어머니 원형은 양육, 안전, 그리고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원형이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왜곡될 때 그것은 통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끝없는 의존성이라는 감옥이 되어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 내면의 이 어머니는 항상 자비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혹독하고 비판적이며 가차 없습니다. 그녀는 사랑받으려면 완벽해야 해 라고 말하고 인정받으려면 너 자신을 희생해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필요는 너무 과하고 당신의 경계는 이기적이며 당신의 야망은 위험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목소리가 비록 실제 어머니의 말투나 단어를 빌려올지라도 그것은 이제 당신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이 원형을 성인이 된 후의 인간관계, 특히 연인관계에 그대로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나를 구원해주기를, 나의 부모가 되어주기를, 그들이 만들지도 않은 상처를 치유해주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보이지 않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또다시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를 버린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욕구를 그들에게 투사하고 있는 원형 그 자체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이 원형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과 나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내면화된 어머니상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화에 지배당하는 삶을 멈추고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의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노력하는 순간에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조용히 뒤에서 끌어당깁니다. 독일의 저명한 심리치료사 버트 헬링거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충성심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심리적 족쇄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겪었던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치유되는 것이 마치 부모를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지는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어머니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기 위해 그 짐의 일부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선택한 적도 없는 조용한 맹세가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엄마, 어머니의 한평생,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감을 안겨주며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고 나 혼자 행복해지는 것을 일종의 불효나 배신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충성심은 자기 파괴라는 형태로 현실에 나타납니다. 성공이 코앞에 있을 때 어이없는 실수로 모든 것을 망치고 관계가 안정되고 행복해지려 할 때 갑자기 상대를 밀어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며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감정적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 곧 그녀의 사랑을 잃거나 심지어 그녀 자체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배웠던 한 어린 아이의 메아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느끼기 위해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패턴을 그대로 모방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셨다면 나 역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을 자초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억압당했다면 나 역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 무의식적인 거울 효과는 마치 어머니와의 끈끈한 유대감처럼 느껴지지만 진실은 감정적 정체일 뿐입니다. 그녀의 고통은 내가 복제해야 할 유산이 아니며 나의 삶은 그녀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한 속편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치유는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렬입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삶에 머무는 방식이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 더 높이 날아오르는 방식으로 어머니를 존경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어머니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패턴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단계는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양육하는 것, 즉 자기 재양육입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꾸준히 받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보살핌, 지침, 그리고 따뜻한 공감을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 아이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어머니가 이제 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들어주기입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나타날 때 애써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감당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라며 스스로를 벌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라면 이 순간 나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이러한 형태의 내면적 양육은 결코 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과거의 역학관계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순간을, 내면의 비판가가 기세를 올리는 순간을, 혹은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양육자이자 동시에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온전히 인정해주되 동시에 진실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이끌어야 합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수치심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죄책감 없이 휴식을 허락하고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나의 성취를 축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가치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이 내면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의 건강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공간으로부터 당신은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 원형을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동등한 존재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패턴을 깨뜨린다는 것은 과거를 지워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평생 원했던 사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한 어머니의 존재를 결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버전의 자신과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다른 누군가가 변해야만 한다는 낡은 신화를 놓아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당신을 위해 쓰여진 규칙 아래에서 사는 것을 멈추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더 이상 나의 집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네라고 말하는 작은 순간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질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는 순간, 나의 공간을 차지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순간들을 포착하세요. 이것들이 바로 진입점입니다. 이것들은 내면의 어머니 목소리가 남긴 메아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질문을 던지세요. 누가 나에게 이것을 가르쳤는가? 그리고 나는 이것을 계속 짊어지고 싶은가?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정서적 어른으로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습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상처가 아닌 당신의 가치가 삶의 방향을 이끌도록 할 때 말입니다. 스스로가 익숙한 패턴에 빠져드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그리고 다시 선택하세요.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패턴을 끝내는 모습입니다. 단 한 번의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혁명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통을 멈추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락이 필요 없는 기쁨, 증명이 필요 없는 자기가치, 나의 존엄성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에 대한 충성을 멈출 때 당신이 되찾게 되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어른다운 목소리가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명료함이 물려받은 수치심보다 더 큰 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당신의 경계선이 벽이 아니라 아늑한 집이 되어 당신을 지켜주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힘의 존재,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마침내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서 오는 바로 그 힘말입니다. 치유를 위해 어머니와의 연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세계 안에서 그녀가 차지하는 자리를 재정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녀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당신 자신을 위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의식적으로 통합하면 할수록 외부에서 그녀를 필요로 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의존 없이, 원망 없이, 왜곡 없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저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장입니다. 당신이 다시 펜을 쥐는 순간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것, 내 인생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혹시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해야 할 대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 속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진정한 치유가 현실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내면의 어머니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애써 외면해온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어머니 원형이 우리의 정서 발달과 자아상,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에 미치는 깊고도 강력한 영향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통찰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여정은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내면의 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진정한 치유는 언제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치유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칼 융은 어머니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통해 우리가 어린 시절 어머니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깊은 무의식적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이 패턴들은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며 우리의 반응과 기대, 그리고 감정적인 행동 방식을 조종합니다. 어머니 콤플렉스는 단순히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내면에 남긴 정신적 각인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 세계에 계속해서 머물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각인은 종종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감정적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유독 타인의 비판에 쉽게 무너지거나 의심 없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경계가 안전함이 무엇인지를 처음 배우던 아주 어린 시절에 쓰여진 내면의 대본이 만들어내는 증상들입니다. 설령 어머니가 물리적으로 항상 곁에 있었다고 해도 그녀가 남긴 감정적 울림은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은 조건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녀 자신이 너무나 힘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의 감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상처를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보를 형성합니다. 당신은 지금 현실의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려움과 습관 속에 여전히 속삭이고 있는 물려받은 목소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방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인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거대한 정신적 기계, 즉 원형 그 자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융심리학에서 원형이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험과 감정의 근본적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원형은 그중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원형 중 하나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어머니 원형은 양육, 안전, 그리고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원형이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왜곡될 때 그것은 통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끝없는 의존성이라는 감옥이 되어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 내면의 이 어머니는 항상 자비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혹독하고 비판적이며 가차 없습니다. 그녀는 사랑받으려면 완벽해야 해 라고 말하고 인정받으려면 너 자신을 희생해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필요는 너무 과하고 당신의 경계는 이기적이며 당신의 야망은 위험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목소리가 비록 실제 어머니의 말투나 단어를 빌려올지라도
그것은 이제 당신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이 원형을 성인이 된 후의 인간관계, 특히 연인관계에 그대로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나를 구원해주기를, 나의 부모가 되어주기를, 그들이 만들지도 않은 상처를 치유해주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보이지 않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또다시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를 버린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욕구를 그들에게 투사하고 있는 원형 그 자체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이 원형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과 나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내면화된 어머니상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화에 지배당하는 삶을 멈추고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의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노력하는 순간에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조용히 뒤에서 끌어당깁니다. 독일의 저명한 심리치료사 버트 헬링거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충성심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심리적 족쇄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겪었던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치유되는 것이 마치 부모를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지는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어머니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기 위해 그 짐의 일부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선택한 적도 없는 조용한 맹세가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엄마, 어머니의 한평생,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감을 안겨주며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고 나 혼자 행복해지는 것을 일종의 불효나 배신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충성심은 자기 파괴라는 형태로 현실에 나타납니다. 성공이 코앞에 있을 때 어이없는 실수로 모든 것을 망치고 관계가 안정되고 행복해지려 할 때 갑자기 상대를 밀어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며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감정적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 곧 그녀의 사랑을 잃거나 심지어 그녀 자체를 잃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배웠던 한 어린 아이의 메아리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머니와의 연결고리를 느끼기 위해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패턴을 그대로 모방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셨다면 나 역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립을 자초합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억압당했다면 나 역시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이 무의식적인 거울 효과는 마치 어머니와의 끈끈한 유대감처럼 느껴지지만 진실은 감정적 정체일 뿐입니다. 그녀의 고통은 내가 복제해야 할 유산이 아니며 나의 삶은 그녀의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주기 위한 속편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치유는 반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렬입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삶에 머무는 방식이 아니라 저의 삶을 통해 더 높이 날아오르는 방식으로 어머니를 존경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상처를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함으로써 어머니를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 패턴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단계는 바로 자기 자신을 다시 양육하는 것, 즉 자기 재양육입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에 꾸준히 받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보살핌, 지침, 그리고 따뜻한 공감을 스스로에게 주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 아이가 그토록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어머니가 이제 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들어주기입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나타날 때 애써 아닌 척하지 마십시오.
감당하기 힘든 감정에 휩싸였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라며 스스로를 벌하지 마십시오. 대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지?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라면 이 순간 나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이러한 형태의 내면적 양육은 결코 무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도의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과거의 역학관계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는 순간을, 내면의 비판가가 기세를 올리는 순간을, 혹은 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나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순간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양육자이자 동시에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온전히 인정해주되 동시에 진실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이끌어야 합니다. 실패의 순간에도 수치심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를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죄책감 없이 휴식을 허락하고 타인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나의 성취를 축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가치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이 내면의 관계는 다른 모든 관계의 건강한 토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공간으로부터 당신은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어머니 원형을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을 동등한 존재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패턴을 깨뜨린다는 것은 과거를 지워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가 더 이상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평생 원했던 사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갈망했던 따뜻한 어머니의 존재를 결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버전의 자신과 더 이상 동일시하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해 다른 누군가가 변해야만 한다는 낡은 신화를 놓아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당신을 위해 쓰여진 규칙 아래에서 사는 것을 멈추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더 이상 나의 집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결단입니다.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마지못해 내라고 말하는 작은 순간들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질투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움츠리는 순간, 나의 공간을 차지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순간들을 포착하세요. 이것들이 바로 진입점입니다. 이것들은 내면의 어머니 목소리가 남긴 메아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질문을 던지세요. 누가 나에게 이것을 가르쳤는가? 그리고 나는 이것을 계속 짊어지고 싶은가? 바로 이 지점에서 진정한 정서적 어른으로의 성장이 시작됩니다. 습관에 따라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당신의 상처가 아닌 당신의 가치가 삶의 방향을 이끌도록 할 때 말입니다. 스스로가 익숙한 패턴에 빠져드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고 그리고 다시 선택하세요. 이것이 바로 현실에서 패턴을 끝내는 모습입니다. 단 한 번의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혁명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통을 멈추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허락이 필요 없는 기쁨, 증명이 필요 없는 자기가치, 나의 존엄성을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당신을 무너뜨렸던 것에 대한 충성을 멈출 때 당신이 되찾게 되는 것들입니다. 당신의 어른다운 목소리가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명료함이 물려받은 수치심보다 더 큰 소리를 내게 하십시오. 당신의 경계선이
벽이 아니라 아늑한 집이 되어 당신을 지켜주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힘의 존재,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마침내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것에서 오는 바로 그 힘 말입니다. 치유를 위해 어머니와의 연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신세계 안에서 그녀가 차지하는 자리를 재정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녀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당신 자신을 위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는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의식적으로 통합하면 할수록 외부에서 그녀를 필요로 하는 일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의존 없이, 원망 없이, 왜곡 없이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저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장입니다. 당신이 다시 펜을 쥐는 순간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상처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것, 내 인생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혹시 당신이 진정으로 용서해야 할 대상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 속에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진정한 치유가 현실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내면의 어머니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면요?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애써 외면해온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어머니 원형이 우리의 정서 발달과 자아상, 그리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에 미치는 깊고도 강력한 영향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신분석학의 거장 칼 구스타프 융의 통찰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여정은 어쩌면 조금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내면의 이 그림자를 정면으로 마주하기 전까지 진정한 치유는 언제나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처럼 느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나눔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치유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칼 융은 어머니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통해 우리가 어린 시절 어머니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형성하는 깊은 무의식적 패턴을 설명했습니다. 이 패턴들은 우리가 성인이 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며 우리의 반응과 기대, 그리고 감정적인 행동 방식을 조종합니다. 어머니 콤플렉스는 단순히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머니라는 존재가 내면에 남긴 정신적 각인이 어떻게 우리의 내면, 세계에 계속해서 머물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이 각인은 종종 우리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감정적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유독 타인의 비판에 쉽게 무너지거나 의심 없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경계가 안전함이 무엇인지를 처음 배우던 아주 어린 시절에 쓰여진 내면의 대본이 만들어내는 증상들입니다. 설령 어머니가 물리적으로 항상 곁에 있었다고 해도 그녀가 남긴 감정적 울림은 혼란스럽거나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랑은 조건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녀 자신이 너무나 힘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우리의 감정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히 상처를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를 누구라고 믿게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정보를 형성합니다. 당신은 지금 현실의 어머니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두려움과 습관 속에 여전히 속삭이고 있는 물려받은 목소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방의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인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거대한 정신적 기계, 즉 원형 그 자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융심리학에서 원형이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험과 감정의 근본적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원형은 그중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원형 중 하나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어머니 원형은 양육, 안전, 그리고 생명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 원형이 제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왜곡될 때 그것은 통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끝없는 의존성이라는 감옥이 되어 우리를 가둡니다. 우리 내면의 이 어머니는 항상 자비롭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혹독하고 비판적이며 가차 없습니다. 그녀는 사랑받으려면 완벽해야 해 라고 말하고 인정받으려면 너 자신을 희생해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당신의 필요는 너무 과하고 당신의 경계는 이기적이며 당신의 야망은 위험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목소리가 비록 실제 어머니의 말투나 단어를 빌려올지라도 그것은 이제 당신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이 원형을 성인이 된 후의 인간관계, 특히 연인관계에 그대로 가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파트너가 나를 구원해주기를, 나의 부모가 되어주기를, 그들이 만들지도 않은 상처를 치유해주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보이지 않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또다시 버림받았다고 느끼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를 버린 것은 그들이 아닙니다. 채워지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욕구를 그들에게 투사하고 있는 원형 그 자체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이 원형의 존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과 나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내면화된 어머니상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화에 지배당하는 삶을 멈추고 나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의 이야기를 다시 쓰려고 노력하는 순간에도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조용히 뒤에서 끌어당깁니다. 독일의 저명한 심리치료사 버트 헬링거가 제시한 보이지 않는 충성심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가진 가장 깊은 심리적 족쇄 중 하나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겪었던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서 내가 더 행복해지고 치유되는 것이 마치 부모를 배신하는 행위처럼 느껴지는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어머니가 짊어졌던 삶의 무게를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기 위해 그 짐의 일부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는 선택한 적도 없는 조용한 맹세가 자리 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특히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엄마, 어머니의 한평생,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에게 깊은 부채감을 안겨주며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하고 나 혼자 행복해지는 것을 일종의 불효나 배신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 보이지 않는 충성심은 자기 파괴라는 형태로 현실에 나타납니다. 성공이 코앞에 있을 때 어이없는 실수로 모든 것을 망치고 관계가 안정되고 행복해지려 할 때 갑자기 상대를 밀어내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생겼을 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며 스스로 포기해버립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감정적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